종혁이 종혁이 아닌가? 윤호 종혁이 채원이 이렇게 이렇게가 쌤이 본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맨날 희진 쌤 강의실로 바로 들어가서 그런가? 복도에서 본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채원이는 뭐 뭐지? 자,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기하반이 좀 개설이 되는데, 사실 이 기하가 이제 수능 과목에서 빠지면서 사실 기하 수업을 하는 학원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료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책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책이 거의 없어서 우리가 사실 어쩔 수 없이 센 교재를 쓰게 되는데, 센 교재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센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근데 이거 자체가 유형서이기 때문에 개념이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쌤이 고민을 했을 때 개념서를 한 권 병행할까 하다가, 어차피 기하라는 게 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가고 시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기로 계획을 좀 짰냐면, 너희들이 이제 기하 노트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노트를 하나씩 나눠주긴 했는데, 혹시 본인이 준비해온 노트가 있다면 기하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수업 내용을 같이 정리해 나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까지 8번의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 4번 동안에서 이제 중간고사 범위 진도를 다 끝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번 동안은 당연히 개념 복습을 하면서 실제로 문제풀이 훈련을 더 집중해서 하게 될 거야. 물론 처음에 개념 공부할 때도 당연히 문제를 풀겠지만, 이제 사실 너희가 시험을 보게 되는 기하 과목이 이 범위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걸 너희들이 공부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쌤이 옛날에 수능 볼 때는 기하가 선택 과목이 아니었고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과목이었고 범위도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그 범위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돼. 너희 선배까지는 이거보다 조금 덜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옛날에 그 더 많았던 범위로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교에서 보는 시험 자체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몇 점 이상이면 A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기하라는 과목도 등급을 가르는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변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기를 잘 잡고 문제풀이 훈련도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모의고사 자료라든지 아니면 타 학교의 기출 문제들, 너희 학교 포함해서 기출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할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였을 때여서 기출 문제들 자체가 굉장히 쉽거든. 사실 그냥 기본 공부만 하면은 무난하게 90점대 맞을 수 있을 정도, 청라고 기출만 봐도 엄청 쉬워요. 엄청. 여기 이 센에 있는 그냥 유제 문제 20개 모아가지고 낸 게 작년 기출이고 재작년도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기출은 한 4, 5년 전 거를 좀 이용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조금 높은 난이도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하 과목을 시작을 할 건데, 우리 첫 번째 페이지를 좀 보시면 인트로부터 보자. 이게 2차 곡선이에요. 차례를 보면 2차 곡선이라는 거, 어쨌든 곡선이라는 걸 다루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이 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3D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입체, 3D의 세상에서 어떤 입체 도형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좌표도 이제 축 2개로 이루어져 있는 2차원의 좌표가 아니라 축 3개로 이루어져 있는 3차원의 좌표에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벡터라는 것도 뭐가 벡터인지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 첫 번째로 들어갈 게 이제 2차 곡선을 들어가면, 2차 곡선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고, 페이지가 안 써있는 7페이지죠. 7페이지. 2차 곡선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포물선이에요. 윤호가 아까 공부했다던 포물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쭉 가다 보면 타원이 나올 겁니다. 포물선, 타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쌍곡선이라는 이 3가지 2차 곡선을 배울 거예요.
왜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지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루는 곡선은 지금 포물선과 타원 그리고 쌍곡선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굉장히 한정적인 내용만 배워요. 딱 이런 상황만 시험에 낼 겁니다라는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렇게 나왔을 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고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지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제 문제풀이도 수월하게 같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포물선을 한번 가볼게요. 8페이지. 8페이지를 가면 포물선 한번 읽어볼게요. 평면 위에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있어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근데 이 얘기를 먼저 좀 할까? 첫날이니까 너희들 채원이도 마찬가지고 공수2 다 했죠? 공수2 다 했지. 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기하라는 게 사실 공수2에서부터 흐름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 너희들이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기하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로 고등학교 1학년에 2학기부터 이제 기하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고등부 이후로 배우는 게 이 해석 기하라고 부르는데, 혹시 이 두 단어의 차이나 이 두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 논증 기하나 해석 기하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 채원이 내가 수업 때 한 번 아닌가? 이 논증 기하라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도형의 성질에만 집중을 해서 그 도형을 관찰한다는 얘기고, 이 해석 기하라는 거는 이 도형을 그대로 좌표로 가져와서 이제 계산까지 하겠다는 얘기야. 좌표라는 건 우리가 도형을 이루고 있는 건 이제 점선면이잖아요. 그러면 점에다가 좌표를 부여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위치를 입힌다는 얘기거든. 그럼 좌표는 숫자로 부여가 될 거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까지 한다는 얘기고,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그냥 원이 있다, 직사각형이 있다 하면 그 점이나 성질 가지고만 뭐 각도를 구하던가 뭐 길이를 구하던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얘는 좌표를 이용해서 계산까지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야. 지금부터 배우는 이 해석 기하는 공통수학 2부터 배웠던 거, 얘는 논증 기하. 내가 이거 정리해주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좌표에서의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한지를 좀 마음가짐을 잡고 가자고. 논증 기하라는 거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엔 그 도형의 성질도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돼. 도형의 성질을 관찰하려면 당연히 그림을 그림으로 바라보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그림을 좌표에서 분석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 도구들을 배울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 공식 같은 거지. 그래서 그 공식들을 배워 나갈 건데, 공식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그림도 관찰하면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너희들의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 논증기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림을 항상 소홀히 하지 않고 그림을 분석하면서, 그러면서 계산 도구들도 성실하게 암기도 하고 적용도 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딱 배웠잖아요. 얘는 좌표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등변 삼각형 딱 나오면 정의와 성질들이 바로 떠오르나요? 정의와 성질들. 약간 이등변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이걸 해봐야 돼.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 이 도형 파트는. 일단 정의는 뭐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랑 여기가 같을 때 이 두 변 사이에 끼어있는 각을 꼭지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의 마주보고 있는 변을 뭐 밑변이라고 하고, 이런 정의들도 다 수립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이등변 삼각형에 아주 중요한 성질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려봤을 때 왼쪽 오른쪽이 합동이 될 거고, 그에 의해서 이 두 개의 각, 얘를 이제 밑각이라고 불렀죠. 이 밑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첫 번째 성질이고, 또 하나는 합동이니까
내가 수선의 발을 딱 내리는 순간 이 수선의 발 자체가 밑변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다. 2등분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거꾸로 이용하면 밑변을 2등분하는 선, 이 꼭지각으로부터 출발하는 밑변을 2등분하는 선은 반드시 밑변과 수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우리 요 그림을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이렇게 내려보고 얘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기억이 좀 날라나?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도형을 보면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는 거고 이것들은 기하 과목을 공부할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중등 도형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너희들이 처음으로 이 해석기하를 배웠던 공통수학 2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취의 방정식, 어떤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그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을 x, y로 두고 그 x와 y의 관계식을 작성하면 그게 그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개념들을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이 기하 과목을 스타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겁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앞에 과정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업 때도 최대한 메꿔주겠지만 너희들이 어차피 뭐 수능을 목표로 하든 내신을 목표로 하든 이 수학은 계속 쌓여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중등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까지를 다 알고 있어야 당연히 2학년, 3학년 과정도 잘 스무스하게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곡선 중에 2차 곡선이 왜 2차 곡선인지는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포물선을 한번 들어볼게요. 포물선. 자, 포물선이라는 건 일단 책에 써있지만 한번 칠판만 집중해서 볼게. 그러니까 정의가 그렇습니다. 정의가 어떤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 하나가 있어. 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볼게. 그러면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고 점 하나가 있을 때 이 직선으로부터의 거리와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걸 포물선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그 점들을 다 모아놨을 때 어떤 모양을 띠게 될까를 이제부터 하나씩 그려가 볼 건데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점이 하나가 딱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점하고 이 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같은 점 하나 딱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 이 그림을 보자마자 자꾸 난 이미지 싸움을 할게. 천천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가운데 여기 이 점은 지금 이 직선으로부터의 거리도 요만큼이 될 거고요.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도 요만큼이 될 거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를 내가 편의상 지금 책 있는 표현이랑 좀 통일을 해볼게요. 여기를 F라고 하고 이 점을 수선의 발이니까 그냥 H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선분 HF의 중점을 하나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를 찍는 게 이 포물선의 시작이야. 포물선의 시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아. 또 하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지금 말 안 해도 괜찮으니까 속으로라도 계속 생각을 해봐. 나는 이 주황색 점과 선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점은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정사각형. 내가 여기에서 이놈과 평행한 선상에 그대로 이 길이만큼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볼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볼 거야. 그럼 여기에 어떤 점이 찍히겠지. 자, 근데 이 점은 지금 내가 얘랑도 평행하게끔 유지했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봤을 때 내가 지금 이 둘을 평행하게 그렸으니까 지금 요 수선의 길이 두 개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같아지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길이랑 같게끔 설정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점도 이 포물선 위에 점이 될 거란 얘기예요. 포물선은 다시 한번 이 주황색 점과 이 주황색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하나를 가장 쉽게 찾았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 이미지를 만들면서 이쪽 점 하나를 더 찾았고요. 이제 나중에 대칭성도 얘기하겠지만 이 밑에 쪽도 하나가 당연히 있겠지.
여기 아래쪽으로 내가 정사각형을 딱 그려본다면 이쪽에도 점이 하나가 이렇게 찍힐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개의 점이 포물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가 볼게. 아니, 이 사이사이에도 어떤 점들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잠깐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어본다면 이런 점들은 어디랑 더 가까울까? 직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들을 다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얘가 여기까지 거리가 가까울까? 여기까지 거리가 가까울까? 점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죠. 증명을 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만 봐도 당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점들은 만약에 이 같은 높이에 있다면 얘보다는 왼쪽, 조금 더 직선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찍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점,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조금씩 왼쪽에 점이 찍힐 건데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결국에 포물선은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이어진 형태가 될 거고요. 이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어진다라는 게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포물선은 말 그대로 이 이름이 포물선으로 붙은 이유는 정의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2차 함수가 우리 포물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포물선의 개념과 똑같이 나오는 거라서 얘를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실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인데 그 중에 2차 함수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뿐인 것이 그 2차 함수 y는 x제곱 같은 것들도 이 포물선의 정의를 만족하는 놈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정사각형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시고 이때 자, 이 점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초점, 여기를 이제 초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점을 초점이라고 부르고 기준이 되는 선을 뭐라고 부르는 거지?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얘를 준선이라고 부르는데 기준선이라는 얘기죠, 기준선. 준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초점과 준선이 나와 있을 때 초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선상의 가운데에 점 하나를 찍고 이 점을 기준으로 위아래 대칭성이 관찰이 된다는 걸 느껴야 돼.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이 HF, 이 직선 HF가 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얘를 90도 돌렸던 그림이 2차 함수였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꼭지점을 지나는 y축과 평행한 선을 대칭축이라고 불렀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 있는 그림이지만 어쨌든 대칭성은 이 선을 기준으로 관찰이 되는 거니까 얘를 축이라고 부를 거고요. 사실 책에는 축이라고 나있지만 대칭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칭축입니다. 대칭축.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얘를 어디서 분석할 거야? 난 지금 좌표를 쓰지 않았어. 맞지? 그림만 그렸어. 근데 얘를 이제 좌표에다가 딱 넣었을 때 이 포물선을 만족시키는 그 관계식, 포물선 위에 이미점을 내가 x, y라고 잡았을 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작성되는가가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 대칭 축상에 걸려있는 요 점 뭐라 그럴까? 꼭지점이라고 했죠. 2차 함수 때 배웠던 거랑 다 똑같아요. 근데 요 점을 우리가 가장 찾기 쉬웠던 첫 번째 점을 얘를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제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꼭지점이 0,0이 되게끔 축을 갖다 끼우는 겁니다. 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y축을 한번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을 지나는 이 가로선을 x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결국엔 지금 상황은 x축이 곧 대칭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x축을 입혀볼 거고 여기에 y축을 이렇게 입혀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꼭지점을 내가 0,0이라고 했잖아. 이런 상황에서 계산 자체, 이 유도 과정 자체가 되게 편해진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항상 모든 포물선은 꼭지점이 0,0인 상태로 주어지진 않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접목시키면 될까? 만약에 얘가 다른 위치에 있는 걸 관찰하고 싶으면 우리가 평행이동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기압 자체가 뭔가 뒤집혀 있거나 뭐 90도 회전돼 있거나 이러면 대칭 이동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볼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임의의 점, 이 곡선상의 임의의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이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면 결국엔 지금 이 상태, 꼭지점이 0,0인 상태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건데요. 요 얘기도 오늘 첫 수업이니까 한번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정의나 성질들, 어떤 공식들을 다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다 증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증명이 꼭 필요한 것들은 증명하겠지만 사실 증명 과정은 수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이 x, y 그럼 증명 과정은 일단 이래요. 이 x, y인데 항상 방정식, 교역의 방정식은 정의를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얘 정의가 뭐였어 지금? 중선으로부터의 거리와 요 초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지? 그럼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여기를 이 초점을 지금 좌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심플하게 x축 위에 올려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p, 0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봐봐.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p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얘는 여기까지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도 p인 거니까 준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이 될까? 이 p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얘는 우리가 x는 마이너스 p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러면 이제 내가 준선의 방정식도 작성을 했고요. 초점도 p, 0이라고 두고 그러고 나서 저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세워보면 자, 얘가 준선까지 거리는 뭐랑 똑같을까? 좌표 중에 누구랑 똑같을까? 여기서부터 이 선까지의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그러면 x 좌표가 잘 봐봐. 여기에서 내가 선을 하나 같이 한번 이어볼게. 선을 세워주고 이어볼 건데 임의의 점을 잡았으니까 지금 현재 요렇게 초록색 선이랑 이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이 선이랑 길이가 똑같다는 거야.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면 교역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만큼이 현재 x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y축이 이쪽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x인 상황에서 요만큼의 길이는 p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 그러니까 요 길이는 x 플러스 p가 될 건데 그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요 놈과 요 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똑같아야 돼. 그럼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다 알고 있겠죠. 삼각형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거죠. x-p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이니까 y의 제곱이고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이게 방정식이에요.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루트도 포함되어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가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 제곱을 하시고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얘는 이 정리를 통해서 정리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y제곱은 4px라는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 꼭지점이 0,0이고 대칭축이 x축인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라고 작성이 되는데 내가 꼭지점의 x 좌표를 p라고 했을 때 그 p가 이쪽에 딱 끼어들고 앞에 사는 항상 나오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 구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모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 p라는 건 항상 시작이 이렇게 돼요. p는 0,0을 꼭지점으로 삼았을 때 초점의 x좌표를 p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p도 쉽게 일단 양수가 되게끔 이 오른쪽에 초점이 찍히는 걸 먼저 공부를 할 건데 이 p의 의미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p의 의미는 진짜 의미예요. 진짜 의미.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기하를 전공하게 되면 이 p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거든. p는 이 상황에서 꼭지점의 x좌표다라고 한다면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밖에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여기서 꼭지점으로부터
초점.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이렇게 얘기할게요. 살짝 순화해서 너희들이 이해하기 가장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할게. 이 P라는 건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 P가 3이라고 생각해보자. 3이야. 3. 그러면 나는 꼭지점이 0,0인 거니까 이 오른쪽 방향으로 3만큼 간 지점이라는 얘기지. P값이 3인 이유는 여기가 3,0여서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3만큼 갔기 때문에 3,0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 P값이 3이 되면서 그대로 이 관계식, 방정식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방향과 거리는 준선, 여기 수선의 발에서부터 꼭지점까지의 방향과 거리랑 똑같을 건데, 어쨌든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냥 꼭지점부터 초점까지의 방향과 거리라고 기억하시고, 이 너희들이 배웠던 2차 함수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볍게 그려볼게요. 우리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있어. 근데 너희들이 배웠던 건 이런 형태겠지? 2차 함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얘를 y는 뭐 편의상 그냥 4x제곱이라고 할게요. y는 4x제곱. 그러면 얘는 이따가 배우겠지만 얘를 지금 90도 돌렸다라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 x랑 y가 자리 바뀐 형태가 일단 나올 거예요. x제곱은 4py 꼴이 될 거라서 얘는 결국에 다시 한번 써보면 4 곱하기 1 곱하기 x제곱일 거고, 우리가 포물선에서 찾아야 되는 이 p값은 이 형태에서 1이 될 거라는 얘기죠. 이 1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거꾸로 얘를 보고 여기다가 입혀볼게. 이 1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p의 의미가 뭐라고?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방향과 거리야. 근데 꼭지점이 지금 여기 있어요. 초점이 이쪽에 있을까? 이 안쪽에 있을까? 지금 그림을 느껴야 돼. 초점이 이 안쪽에 있으면 당연히 얘를 감싸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저쪽 바깥으로 나갈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들을 잡으면 당연히 직선으로부터의 거리랑 초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초점이 여기 위쪽 어딘가, y축의 위쪽 어딘가 있을 건데, 내가 여기를 초점이라고 딱 해본다면 여기서부터 이 초점까지 나아가는 방향이 플러스란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이가 1이란 얘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1만큼 간 지점에 초점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 식을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파악했으면 우리는 중선까지도 항상 세트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간 지점에 이 대칭축과 수직이 되는 관계로 중선이 있을 건데, 내가 여기다가 중선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요거는 아래쪽으로 1만큼 간 지점이니까 이 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게.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부터는 계속 얘를 볼 거야. 얘를 보고 이 그림을 그려야 돼. 내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 식을 유도를 했지만, 얘를 보고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하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인 거거든. 자, 그럼 얘를 보고서 우리는 P값을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포물선을 볼 때는 항상 P값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Y제곱은 꼴로 정리되는지 X제곱은 꼴로 정리가 되는 건지,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X제곱은 잠깐만, 미안해요. 이거 4를 여기다 쓰면 안 됐었는데, 우리가 이거 x제곱은 꼴로 써야 되는데 미안해. 여기를 너희들이 알고 있던 형태랑 조금 다르게 x제곱은 4 곱하기 1 곱하기 y라고 했을 때 이때의 p값이 얘가 된다는 얘기죠. x랑 y만 자리 싹 바꿨을 때 이런 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꼭지점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꼭지점까지. 그럼 얘를 보고
우리 원의 방정식 같은 것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봤을 때 결국엔 그 x의 제곱, 즉 제곱에 묶여있는 x에 대한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이 꼭지점이 아니라 원의 중심의 x 좌표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y제곱에 그 y라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 0이 중심의 y좌표였잖아. 그럼 얘도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었네. 얘가 y 빼기 0의 제곱인 상태인 거고 지금 그 다음에 4p의 x 마이너스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꼭지점이 0,0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평행이동을 좀 입힌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고요,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관찰해보자. 혹시 이 기호 알고 있니? 평행이동. 우리 이렇게 쓰지 일반적으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걸 이렇게 뾰족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얘는 y가 뭘로 바뀝니까? y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겠죠. y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4p에 x가 x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보고도 이 형태를 보자마자 3,2, 2,3이라는 게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수정적으로 정리할게. 우리가 항상 y제곱은 4px가 나올 수도 있고 뭔가 평행이동이 입혀진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항상 y에 대한 1차식의 제곱은 4 곱하기 어떤 숫자 곱하기 x에 대한 1차식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형태를 포물선의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걸 기본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공통수학 2에서 처음으로 다뤄봤을 거야. 표준형. 뭘 표준형이라고 부르지? 표준형? 잠깐만, 표준형 뭘 표준형이라고 불러? 이게 다 풀어헤친 걸 일반형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근데 항상 풀어헤쳐져 있으면 우리가 뭘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꿨었어, 항상. 얘도 표준형으로 공부하고 문제는 다 전개된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전개된 형태가 나오면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되고, 얘가 표준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는 건데, 표준형은 그 도형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정리된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든 아니면 너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든 간에 이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는 순간 꼭지점의 좌표랑 그 다음에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방향과 거리가 다 밝혀진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연습을 조금만 해볼게요. 간단한 문제만 조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9페이지로 가볼게요. 9페이지. 이제 여러 가지 식을 쓰는 것도 연습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식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볼 건데, 여기 9페이지에 우리 0001번을 한번 볼게요. 0001번. 간단한 것들. 자, 여기에 초점을 F라고 하죠. 초점이 2,0이 나왔어요. 2,0이 나왔어. 그 다음에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그리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간단한 문제라도. 그게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될 겁니다. x는 마이너스 2, 대충 그리자.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얘가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0 일단 찍어보자. 얘가 2,0이에요. 그러면 얘를 초점으로 하고 얘를 준선으로 하는 거는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지. 제일 먼저 가장 쉽게 판단되는 거, 요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선의 중점,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꼭지점이 된다는 거야. 그치? 안녕하세요. 너를 위해서 영상을 처음부터 찍고 있었어. 앞에 부분은 집에 가서 꼭 들어야 돼. 네. 듣지 말고 다음부터.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너희들은 P값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항상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판단해야 되고, 걔를 내가 표현해 볼게요. 우리 방향과 거리. 그러면 방향을 부호로 입혀서 얘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방향을 반영한 거리는 거리값은 여기 좌표가 얼마야? 지금 이게 마이너스 2지점이고 이게 오른쪽으로 2지점이잖아. 여기 가운데니까 요 선은 x는 0이라고 했죠. 0. 여기가 정의 좌표로 쓴다면 0이고요. 같은 선상에 있을 거니까 0,0이니까 얘를 캐치한 다음에 그러면 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p값, 항상 난 p값이라고 부를게. 이 p가 그러니까 포물선의 정체성과도 같은 놈이에요. 얘가 플러스 2라는 얘기지. 플러스 2. 그럼 나는 그림이 이제 명원이 맞지? 네. 명원이 9페이지 지금 좀 보고 있어요. 네. 이 플러스 2 값이고요. 얘가 초점이니까 이 초점을 감는 형태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자 이게 이따가 요령을 얘기해 주겠지만 또 x축 방향으로 지금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y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4 곱하기 p값 곱하기 x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느낌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그냥 플러스 2라고 적어볼게. 플러스 2 곱하기 x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얘는 8x가 된다는 얘기지. y제곱은 8x가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거기에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좀 유치하지만 확실하게 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제 어떨 때는 x제곱은 꼴로 정리돼. 뭐 이걸 얘기해보면 x제곱은 꼴로 정리되면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입을 벌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즉 대칭축이 y축과 평행한 상태가 될 거야. 준선이 y축과 수직인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y제곱은 어쩌고 x라고 나오는 형태가 있으면 대칭축이 x축과 평행할 거고요. 준선이 x축과 수직, 즉 y축과 평행이 될 건데요. 이걸 한 방에 기억하는 방법은 좀 유치한데 그냥 이렇게 해보자. 너희들 에너지파 같은 거 알잖아. 모르나? 그런 표현? 장풍 같은 거 쏜다고 할 때 그래서 이 P를 그냥 파라고 생각하고 x축 방향으로 파를 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런 이미지를 기억하시고 손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x축 방향으로 파를 날린다. 근데 이 P값은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방향을 반영한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이건 요령적인 얘기지만 수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완벽하게 그림과 방정식이 매칭이 될 거란 얘기예요. 괜찮지? 따라만 하지? 포물선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기 위해서 쌤이 많이 애를 쓸 거니까 좀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5번도 한번 볼게요. 5번 0005번을 보시면 우리 얘는 이제 식을 가지고 포물선을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인데 y제곱은 12x야.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y제곱은 돼 있고요. 얘를 항상 제곱 뒷부분에 정리된 이 1차식을 4 곱하기 꼴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4를 무조건 앞에다가 빼준 다음에 4 곱하기 3 곱하기 x로 쓰시면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p값, 이 포물선의 정체성과도 같은 p값이 플러스 3이라는 걸 캐치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 x-0이고 여기도 y-0인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도 0,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팔을 날린다. 그러면 손바닥의 이미지도 같이 그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얘를 빠르게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이쪽으로 플러스 3 방향인데 x축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란 얘기예요. 이쪽으로 팔을 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꼭지점이 0,0인 상황이고요. 이 꼭지점으로부터 이 축을 따라서 초점까지 가는 거리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3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3칸 오른쪽으로 갔을 때 3,0이라는 점이 이 포물선의 초점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꼭지점 파악했고 초점을 P 가지고 파악했고요. 그러면 얘 가지고 동시에 발견되는 건 준선이야. 사실 정의는 준선과 초점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얘는 꼭지점 초점을 파악하고 그 반대 방향, 반대로 똑같은 거리만큼 간 지점에
대칭축과 수직관계인 준선을 딱 그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가 0이고 이 좌우 관계만 보면 얘가 3지점이고요. 얘가 반대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3지점이 되겠죠. 이걸 너희들이 아주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포물선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 자, 그러면 내가 안 지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만 한 거냐면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웠고, 거꾸로 이제는 약간의 요령을 가미해서 방정식을 봤을 때 꼭지점과 포물선의 정체성인 이 P값을 파악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살짝 돌림 형태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좀 지울까? 우리가 y제곱은 4px꼴이나 x제곱은 4py꼴을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x제곱은 마이너스 8y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항상 어쩌고 제곱은 꼴로 정리가 안 돼 있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뒷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 반대편을 보면 얘가 Y축 방향으로 팔을 쏘는 그런 그림이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항상 4를 앞에다가 빼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Y로 쓰시면 꼭지점과 정체성이 다 밝혀지는 거겠죠.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 Y축 방향으로 팔을 쏠 건데 어떤 방향으로? 음수,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래쪽으로 팔을 쏜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Y축을 따라서 음의 방향으로 팔을 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얘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0,0이 꼭지점의 좌표가 될 것이고,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방향과 거리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당연히 그림상에서도 여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래로 두 칸 내려간 지점이 이 포물선의 초점, 그 기준점이 될 것이고, 얘의 좌표도 이제 다 꼭지점과 이 P값을 접목시켜서 구할 수가 있겠지. 0,0에서 아래로 두 칸 내려오면 얘는 0,-2가 된다. 또 하나, 초점을 구했으면 세트로 반대쪽에 준선까지 같이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요 거리만큼 반대로 넘어간 지점에 대칭축과 수직 관계로 준선이라는 게 그려질 거니까 얘는 0,0에서 위로 두 칸 올라간 지점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서 y는 2라고 준선의 방정식이 작성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할 것들은 아까 얘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항상 이 4를 빼놔야 된다. 너희들이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면서 4를 빼놔야 된다는 것 첫 번째. 그랬을 때 P라는 정체성이 밝혀지면서 어느 쪽 방향으로 팔을 쏘는 건지는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문자가 결정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P는 이미 방향과 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발사한다는 얘기지.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이 발사의 과정을 요거 두 개 가지고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방정식의 내용이었고, 내가 정의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쏟는 이유는 사실 이 기하라는 과목은 정의로 시작해서 정의로 끝나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겠지만 정의가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친구와 대충 하고 그냥 문제만 들다 푸는 친구는 아예 시작점 자체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속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힘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나는 조금 더 기하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게. 자, 아까 내가 이미 몇 개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두 개의 점을 찍으면서 내가 무슨 사각형이라는 말을 했었지? 정사각형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정사각형. 다시 한번 살짝 덧칠을 해보면 이렇게 정사각형 이미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도 여전히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정의를 만족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서 결국엔 네 변의 길이가 다 같고 내각이 다 90도의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말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볼게. 꼭지점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끔. 그러면 얘도 포물선 위에 정이니까 정의를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얘는 색깔을 너무 많이 쓰면 안 좋긴 한데 보라색으로 한번 써보자. 요거는 지우고. 자, 여기서부터 초점까지의 이 거리, 이 보라색 선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길이도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얘보다 더 바깥쪽으로 간 지점, 얘는 하나 그려놨으니까 내가 그냥 이 초록색을 쓸게요. 얘는 항상 어떤 이미지냐면 어딘가 선상에 이 중선과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무조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에 가까워지면 또다시 거리가 같은 점이 될 건데, 이때 너희들이 이걸 잘 생각해줘야 돼. 요 수선의 발과 초점을 연결하시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고, 조금만 더 할게. 아까 정사각형일 때도 사실 이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나누는 역할인 거죠. 여기 수선의 발과 초점을 이으시면 또다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건데,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은 말 그대로 90도인 상황이에요. 내가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이 각은 예각일까 둔각일까? 당연히 둔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둔각이 되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가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과 초점을 연결하시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과 수선의 발 그리고 초점을 연결했을 때 이쪽이 꼭지각이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그럼 이때 이 꼭지각은 예각일까 둔각일까? 예각이다 라는 얘기죠. 예각이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삼각형의 관계를 좀 보시면 좋아요. 지금 직각 삼각형이 되는 순간을 약간 어떤 기준을 삼아서 얘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둔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면 꼭지각이 예각인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라는 이미지까지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포물선에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포물선에다가 좀 제목 쪽에다가 잘 정리를 해보세요. 포물선을 보시면, 자, 그러면 항상 보자마자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꼭지점 하고 P를 분석하는 순간 모든 그림이 다 밝혀져요. 모든 그림이. 그러면 이걸 그리는 순간 내가 사실 준선은 안 그려도 됐었지. 여기랑 여기 찍고 어느 쪽으로 팔을 쏘는지만 하면 곡선은 다 그림이 끝나 있을 건데, 우리는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꼭지점과 P를 파악하고 반드시 준선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준선까지. 그러면 이 준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들이 다 밝혀질 겁니다. 우리는 기하라는 과목은 논증 기하가 주예요. 근데 좌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방정식이다 어떤 공식이다라는 게 있을 뿐인 거지, 제일 중요한 건 이미지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포물선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 마인드, 이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어. 꼭지점을 구하시고 P 값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준선이 안 나와 있을 거거든. 모든 문제에서 준선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그려야 돼. 반드시 준선까지 너희들이 스스로 그리셔야 됩니다. 스스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연습 문제를 같이 보면서 감각을 조금만 더 쌓아볼게. 자, 거기에 12페이지로 가보자. 12페이지. 정리하신 분들은 명언이도 아까 늦게 와서 얘기 못 들었겠지만 너도 기하 노트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같이 적을 거 적으면서 쌤이 너무 빠르게 안 할 거니까 최대한 참여 수업 위주로 적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12페이지에 우리 대표 문제 41번인데요. 대표 문제라서 당연히 난이도가 좀 쉽긴 하지만 이 대표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 그것보다 어려운 것들도 풀려 나갈 겁니다. 41번 볼게요. 41번.
자, 41번 보면 마이너스 2,0을 초점으로 한대. 찍어. 어딘지 모르잖아요. 마이너스 2, 얘는 지금 초점을 이렇게 마이너스 2,0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 포커스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일반적으로 초점은 문자로 F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F-2,0을 찍고 그 다음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가상의 좌표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2,0이니까 0,0은 어디쯤에 있을까? 요쯤에 찍어두면 되겠지? 오른쪽으로 두 칸 가지죠. 여기가 0,0인데 이게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 중에 이 방정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야? 일단 꼭지점 나와 있어. 그치? 우리 꼭지점과 P값을 파악해야 돼. P값도 이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꼭지점, 그러니까 초점의 X좌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초점까지 나아가는 방향과 거리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써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내가 화살표를 쓸 거야. 이렇게 항상. 정체성, 이 P값은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방향을 갖는 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얼마야? 왼쪽으로 2 갔으니까 2가 아니야.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예요. 우리는 P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은 거야. 아, 그러면 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과 초점을 잇는 이 선이 대칭축이 될 것이고요.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초점을 항상 휘감는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자 X축, 어쨌든 이쪽도 X축 방향으로 팔을 쏘는 거잖아. 그러면 항상 몇 X꼴로 정리가 될 거다. 아, 그러면 우리가 Y제곱분으로 시작하겠구나.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X축 방향으로 팔을 쏘는 그림이 완성되겠구나. 4는 항상 있고요. P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를 딱 붙여주시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마이너스 8X다 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항상 모든 문제들은 뭐 미정계수 어떤 문자의 값을 구해 나가라고 어떤 하나를 감춰놨을 거니까 A,4를 지났는데 너희들이 A,4 이 포물선 위에 점이 나와 있어. 그럼 뭐 해봐? 당연히 대입해 보는 거죠. A,4 그러면 여기다가 A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이 포물선 위에 점이라는 건 따라서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16이라는 게 마이너스 8A라는 A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해결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괜찮지? 그러면 43번을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할 건데 한번 연습을 해보자. 43번. P값 구하고 그림 그려보고 그 도형의 방정식까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더 풀어보시고 빨리 오늘 안에 이름을 외워야 되네. 윤호 맞지? 조윤호 지가쌤 명언이 네. 명언에는 좀 쌤이 자주 본 기억이 있다 그래도 목표로 지나다니면서 최원이 그다음에 종혁이 맞지? 박종혁인가? 맞지. 오씨 잘해왔네. 자 가볼게요. 너무 많은 시간을 줄 수는 없고 어차피 우리 다른 문제들이 이제 숙제도 많이 나갈 거니까
한번 같이 오늘 최대한 오늘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고. 마이너스 3,0이 있고요. x는 3이라는 준선이 있으니까 뭐 위치 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오른쪽에 y축과 평행한 선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항상 우리 초점이라는 거, 아니 꼭지점이라는 건 이 초점에서 준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길이의 가운데, 그 선분의 가운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가장 찾기 쉬운 점이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요, 3이고요, 가운데니까 0이고 높이도 지금 0층이니까 0,0이 된다는 걸 찾았을 겁니다. 0,0이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초점을 휘감는 형태로 포물선이 그려질 거니까 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찾았죠. 그리고 p 값은 얼마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렇지,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날아가는 방향과 거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이 p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팔을 쏘니까 y 제곱은 시작하면서 4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x라고 써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12x다. y 제곱은 마이너스 12x다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마무리해 볼 건데 여기에서 F를 지나고 이 F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네.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얘를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때 만나는 두 점을 뭐 B랑 C라고 하지.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꼭지점을 지금 A라고 하재요. 그럼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어떻게 그려질까? 넓이가 어떻게 그려지냐? 넓이가 얼마일까? 보자마자 바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뭐 계산을 해도 당연히 알겠지만,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로 이미지가 어떤 그림이었어요? 정사각형이 떠오르면 좋은데, 정사각형. 혹시 보이나? 이게 지금 준선과 평행하잖아요? 아까 여기서, 지원아, 이렇게 평행한 그림, 이 평행한 상황일 때, 내가 여기서 평행하게끔 그렸을 때, 정사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평행선이잖아. 준선이랑 평행하고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초점을 지나. 그러면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당연히 여기 너가 그려볼게. 이만큼의 길이랑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정의에 의해서 같아질 거야. 항상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인 거니까. 근데 하필이면 평행까지 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네 개의 길이가 다 같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길이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뭐 P값이 마이너스 3인 거 가지고 방정식은 만들었고 길이 관계는 얘가 3이고요. 이것도 3이고요. 결국에 한 변의 길이가 6인 거고 얘도 6이 된다는 걸 식을 쓰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식으로 쓴다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3,0이랑 이 x좌표 값이 같은 점들의 모임인 거니까 여기를 이 b라는 점을 내가 마이너스 3,5a라고 잡은 다음에 얘가 이 방정식의 등호를 성립시킨다라고 풀어도 a 값이 6이라는 게 나오겠죠. 즉 0층에서 6층 올라간 거니까 계산을 해봐도 36은 a의 제곱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야. 그럼 하나가 6이면 나머지 마이너스 6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렇게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난 이미지 싸움을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 그림을 보자마자 준선이 나와 있고 평행선이 초점을 지나는 평행선이 나와 있잖아. 정사각형 이미지가 보이면서 얘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12에다가 높이를 얘라고 생각하시면 1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정답은 1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b까지도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b를 하나 표현할 건데 지금 색깔 이게 어쩔 수 없이 기하 과목은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얘들아. 여기 있지. 정사각형 이미지에서 조금만 너희들이 조금 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요령을 하나 더 추가해볼게. 지금 정사각형이고요. 이 길이는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에 딱 반띵이야, 반띵. 내가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과 평행한 선이 있을 때 그 평행선이 만나는 점까지 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정확하게 2배가 된다는 얘기야. 2배. 그러면 얘를 내가 그냥 1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여기의 길이는 2 동그라미가 된다는 이런 비율 관계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것까지 하면 굉장히 그림을 나름 정교하게 그릴 수가 있어. 우리가 꼭지점을 찍었어. 그 다음에 P값을 구했으면 뭐 이쪽이든 그 거리가 나오겠죠? 내가 예를 들어 3이었어. 오른쪽으로 3만큼 가. 그러면 거기에서 3만큼 위로 2번 올라가. 이 지점을 부드럽게 연결하면 포물선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 내려가서 2으면 또다시 포물선의 나머지 일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1대2의 비율, 이건 정사각형 안쪽에 들어가 있는 1대2의 직각삼각형의 이미지를 같이 떠오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의 작도까지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밌지? 괜찮지?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조금씩 더 추가를 해볼게요. 살을 붙여볼까? 49페이지로 갈게요. 49페이지. 오늘의 목표는 쌤이 좀 욕심을 내고 싶은데 포물선과 타원, 쌍곡선까지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자, 가볼게. 거기 49번도 한번 볼게요. 49번. 이제 이 이미지가 굳건하게 너희들 머릿속에 굳어져 있으면 유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나오겠지만 너희들이 이미지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나간다라는 거를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y는 y제곱은 12x예요. 이제 이 식을 쓰는 순간 좀 보이지 않니? 머릿속에서 그림이 탁 떠오잖아. 얘는 다시 초심자니까, 우리는 지금 초심자야. 4를 빼놓고 3을 쓰시고 x를 쓴다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3만큼 팔을 쏜다.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 오른쪽으로 3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충 들어보면 여기 꼭지점은 지금 0,0이에요. 0인 거니까. 그리고 3만큼 갔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위로 6만큼 간 이 지점을 좀 밑에 그릴까? 여기다 그려볼게요. 3만큼 가고요. 얘 2번만큼 올라간 지점을 이어주시면 그림이 될 거고요. 아래쪽으로 2번만큼 이어간 지점을 그려주시면 포물선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기억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 여기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대. 서로 다른 세 점. 뭐 어딘지 안 알려줬으니까 한번 찍어볼게. 대략적으로 여기 하나랑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 건데,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 포물선의 초점 F와 일치한대. 이걸 가지고 떠오르는 게 일단 없죠.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럼 나는 완성을 시켜볼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겁니다. 여기가 지금 0,0이고 그 다음에 얘 초점을 우리가 3인 거 구했으니까 플러스 3만큼 가서 3,0이고요. 그 다음 내가 뭐 하라 그랬지? 포물선 문제가 나오면 어쨌든 그림이 나와 있건 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건 무조건 꼭지점 P값을 통해서 그려놓고 끝나면 안 돼요. 뭐까지? 준선까지 반드시 그려야 돼요. 반드시. 정의로 시작해서 정의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준선을 반드시 그릴 겁니다. 좀 중요하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한번 써보자. 여기에 준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꼭지점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3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대칭축과 수직인 관계. 얘는 x는 -3이라고 축의 방정, 준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그려놓고 문제를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연결했어. 근데 무게중심이 초점과 일치한대.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들 이제 공통수학 2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죠?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합니까? 세 꼭지점의 좌표가 나왔을 때 좌표의 산술평균이에요. 좌표의 산술평균입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는 x 좌표끼리의 산술평균, y 좌표끼리의 산술평균이니까 결국에 내가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얘를 x2, y2라고 하고요. 얘를 모르니까 x3, y3라고 한다면
이 무게중심이 초점이랑 일치한다는 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얼마나 얘기야? 이걸 3으로 나눈 게 3이라는 얘기지. 한번 써볼게. 그냥 3으로 나눈 게 3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0이다라는 것도 알려줘요. 결국에는 y좌표끼리의 합은 0이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x1, x2, x3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를 본 상황이 AF 더하기 BF 더하기 CF를 구해보래. AF 더하기 BF 더하기 CF가 어딘데요? AF가 여기가 지금 F인 거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BF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CF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자, 너희들 꼭지점으로부터 이 무게중심까지의 이 거리들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구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이 길이들을 구하려면 이 초점의 좌표는 나와 있으니까 ABC 값이 다 구체화돼야 돼. ABC의 좌표 값이. 근데 관계식이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대수적으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야. 기하적인 성질 정의를 반드시 이용해야 될 거고, 그럼 내가 BF는 사실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랑 똑같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죠. 얘야. 그 다음에 AF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선이 좀 들그러져 있지만 여기까지 이 길이랑 똑같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CF는 C에서부터 준선까지 이 길이랑 똑같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뭘 했냐면 정의를 이용해서 이 길이들을 요걸로 바꿨어. 내가 이거를 요걸로 바꿨다는 건 사실 조금 수학적으로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비스듬한 길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아? 비스듬한 길이들. 이렇게 내가 그냥 비스듬하다고 표현할게. 이 축과 나란하지 않는 그런 것들, x축, y축과 나란하지 않는 이 길이를, 이 거리를 2차원적 거리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 거리를 실제로 좌표에서 구할 때는 이거 x좌표 차이랑 y좌표 차이가 다 필요하거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이 길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2차원적인 분석을 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거리란 얘기야. 거리이자 길이.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런 길이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야. 우리가 좌표를 할 때 요런 길이나 이런 길이는 구하기가 매우 쉬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비스듬하게 삼각형을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내가 요 꼭지점들을 지나는 축 평행선들을 그린 다음에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을 빼내서 구합시다. 뭐 이런 마인드를 배웠잖아. 그때는 1차원적 거리, 2차원적 거리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좌표에서 분석할 때는 2차원적 거리보다는 1차원적 거리로 바꿀 수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바꿔서 분석하는 게 분석이 용이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순간, 자 봐봐, 해볼게. 이제 이 길이 우리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여기 이 좌우값만 보는 거죠. 이 1차원적 거리인데 지금 얘가 x축이랑 나란한 거리니까 우리는 x좌표의 차이 가지고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3지점이에요. 여기가 x1 지점이야. 이게 오른쪽이잖아. 그럼 항상 큰 좌표값에서 작은 좌표값을 뺀 x1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이 길이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x2 플러스 3이죠. x2 플러스 3이 이 길이가 된다는 거지. x2에서 빼기 3을 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x3에서 빼기 3이니까 더하기 3이 요 길이가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길이가 결국에 얘의 합이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끝났죠. 얘는 사실 쓸 놈도 없었고 쓸 이유도 없었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9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얘와 얘를 더하시면 각각은 구할 수가 없어. 각각은 구할 수가 없지만 이거 다 더한 거에다가 333 추가되는 거니까 정답은 18이다 라고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논증기하에다가 이 좌표에서 분석하는 어떤 이 계산 도구들이 입혀진 거니까 이미지상으로 최대한 끌고 가시면서 어쨌든 마무리는 계산도로 확인은 해야 돼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49번에는 중요한 점이 이 유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다시 한번 제일 중요했던 건 이거예요. 준선을 반드시 그리고 정의를 이용할 생각을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마인드였습니다. 그럼 49페이지에 한번 가볍게 좀 적어볼게요. 준선, 정의, 그런 것들을 적어놓는 게 중요해요. 이런 풀이 과정을 막 다 적어가고 하는 것보다 나중에 복습할 때 진짜 실력이 늘려면 49번 위쪽에다가 준선을 그리고요, 정의를 이용한다. 준선과 정의라는 키워드만 잘 적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52번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52번 시간을 줄게 얘들아. 왜 필기하라는 걸 필기 안 하고 있어? 아까 필기하라는 거 있으면 그때 좀 집중해서 들어. 네. 오, 괜찮네. 이 문제를 풀 때 뭔가 식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나요? 푸는 사람들? 식을 딱히 쓸 필요가 없었어야 돼. 물론 이거 다 좌표 미지수로 두고 해도 풀려요. 근데 나는 그런 방법을 절대 권유하고 싶지 않아. 얘가 결국에는 대수 파트보다는 기하 파트가 비중이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목 명도 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산으로 끝내야 되는 건 맞는데 계산을 최대한 덜 사용하고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조금만 빠르게 가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초점이 찍혀있고 꼭지점 준선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 p 값이 얘는 x제곱은 어쩌고 y인 거니까 y축 방향으로 팔을 쏘는 그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x축이고, 잠깐만, x축이 여기구나.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밑에 준선이 친절하게도 그림이 그려져 있네. 얘는 그래서 준선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4 빼놓으면 플러스 1인 거지.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1. 이 y축을 따라가는 거니까 플러스라면 위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플러스 1만큼 간 지점에 있을 거고, 여기 꼭지점이 0,0이고요. 위에는 0,1이 될 거고,
요 준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뭐 그림이 친절하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f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 요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 만들어져 있고 얘가 만들어져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 넓이. 자, 근데 눈치를 챘겠지? 어떤 이미지가 가장 중요해? 이거 정의에 의해서 얘랑 얘가 길이가 같다라는 건데 하필이면 꼭지각 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 60도라는 건 나머지도 다 60도고 이게 정삼각형이란 얘기지.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이미지 싸움을 하면 끝이 나겠죠. 어떻게 이미지 싸움을 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이거 이 하나 가지고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쪽으로 수선해발을 딱 내리는 순간 그림이 좀 배열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했을 때 여기의 길이가 지금 2가 되는 거고 그 길이가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높이면 여기 30도, 60도, 90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삼각형이지 2고요. 여기가 얼마야? 루트 3분의 2 맞나? 아 뭐야 맞지? 얘들아 표정이 왜 그래? 잘못 쓴 거 아니지 얘들아? 아 그치? 그래서 2고 이 길이 얼마인 거야? 2잖아 2 그렇게 하지 않았어 다들? 그래서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자체가 그냥 4라고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 넓이는 우리 4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 거니까 곱하기 16 하시면 얘는 4 루트 3이 넓이가 되겠네요. 사실 뭐 이것도 그냥 머릿속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10을 쓸 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야. 그림에서 그냥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괜찮지?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55페이지 된다. 55번까지 하고 우리 쉬는 시간은 좀 우리 수업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할 거야. 사실 수업 시간을 4시간으로 하면 좀 여유롭긴 한데 너희들이 뭐 이 기하가 사실 완전 메인 과목은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컴팩트하게 진행하려고 3시간으로 잡은 건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서 조금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할게. 55번 가볼게. 55번. 자, 55번에서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저희 그림은 너무 복잡해져 있으니까 내가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 거고 너희들은 거기 55번 근처에다가 한 번 더 그림을 같이 그려보길 바래. 자, 위에는 X축과 Y축을 먼저 한번 그려볼 건데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0,0인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시작할게요. 이 그림과 똑같이. 여기서 나는 그러면 하나 올라갈 때 2개 올라가는 형태를 대략적으로 유지해주면서 하나 올라갈 때 2개 내려가는 형태를 유지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괜찮지? 그 다음에 초점을 이 정도로 잡아보시고 여기를 F라고 할 거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 가지고 한번 써볼게. 이게 12px니까 y제곱은 12x니까 p값이 3 플러스 3이다. 그럼 여기 꼭지점 0,0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간 지점 얘가 3,0이고 그 다음에 준선도 반드시 같이 그려주라고 했으니까 여기 반대쪽으로 3 넘어간 지점에 준선은 주황색으로 잡아볼게요. 준선은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이다까지 바로바로 판단이 되셔야 되겠지. 거기 그림에 분명히 준선이 안 그려져 있어요. 너희들이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야. 왼쪽에 3만큼 간 지점에 대충 그냥 요 길이랑 얼추 비슷하게끔 그려놓으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초점 F를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A라고 한대요. 아, 그러면 이 초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어요. 직선.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으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리고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하지.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 이 A와 B는 포물선 위에 점이 맞나요? A와 B는 당연하죠.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인 거니까 이 점은 직선 위에 있기도 항상 교점이라는 건 그 두 방정식을 다 성립시키는 점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직선 위에 있기도 하고 포물선 위에 있기도 한 거니 A와 B는 포물선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점일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아랫부분을 잠깐
여기 요 초점으로부터 B까지를 색깔을 조금 구분해 볼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린다면 이 길이는 B에서부터 준선까지의 수직거리 얘랑 똑같을 것이고, 똑같아 보이진 않지만 똑같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 위에서 F로부터 A까지의 거리는 A에서 준선까지의 수직거리랑 똑같을 거니까 요런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이 길이랑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지금 같은 상황인 것이.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A와 B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했을 때 AC의 길이가 5고 BD가 5분의 9라고 나와 있어. 여기가 지금 C고 여기가 지금 C고 D라고 나와 있는데 5하고 5분의 9를 알려줬어. 어디를 알려준 거냐? 여기가 5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5분의 9라고 알려줬어요. 좌표에서 분석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값들을 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혹시 여기서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나요? 이거 대수를 한 친구들 또는 뭐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잘 거친 친구들이라면 이 그림을 보고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내가 그림이 잘 그린 것 같아요. 왜? A씨가 그 준선까지가 여기가 쓰구나. 미안해. 여기까지가 쓰고. 그러면 8이라는 얘기지 지금? 요 길이가 3인 거니까 요만큼이 3인 거니까 여기 5라고 했으면 다시 써. 요거까지 다 써볼게. 그냥 쓴 김에 이게 5분의 9가 아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BD가 여기까지니까 여기를 내가 그냥 C가 여기고 여기를 C'이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고 여기를 D'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길이가 얼마로 줘준 거야? 5분의 9에다가 요 길이는 우리가 3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으니까 5분의 15에다가 5분의 9가 5분의 24가 되겠다. 그렇지? 맞죠? 그 다음에 위의 길이는 5에다가 3을 더한 거니까 이만큼이 지금 8이라고 나와 있어요. 8이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가 하나가 더 있어. 애초에 맨 처음에 가장 판단하기 쉬운 이 꼭지점 그리고 준선까지 여기까지 길이가 전부 다 3인 거니까 이 길이가 6인 상황인데 그럼 여기 요 길이와 이 6짜리 길이와 이 8짜리 길이는 전부 다 평행하죠. 평행점이 등장하는 순간 닮음이라는 개념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이렇게 봐도 사다리꼴이고 뭐 아래쪽만 봐도 사다리꼴이고 전체를 봐도 사다리꼴인데 사다리꼴 그림을 아예 이 그림 자체를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고 너희들 대수를 공부할 때도 뭔가 등차수열 같은 거 공부하면서 이런 그림을 공부를 해봤을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8부터 내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냈을 때 8부터 6까지 가고 6에서 5분의 24까지 가고요. 요 길이들이 이 길이의 비율과 관계가 있다는 거지. 관계가. 내가 여기를 편의상 요 길이를 예를 들어 이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볼게. 이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너희들 이 A와 B 그리고 8하고 6하고 5분의 24라는 걸 다 엮을 수가 있니? 당연히 엮을 수가 있겠지. 이 실제 길이가 아니어도 A와 B가 이 B 값이어도 당연히 엮을 수가 있겠고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 요거 얘와 얘 그러니까 결국엔 5분의 24랑 8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 내분한 값이 6이라는 거야. 내분값 알고 있죠? 우리 B 대 A로 내분한 값이 6이라는 거고 만약에 그게 뭐 어렵다면 그 내분값 자체도 결국에는 닮음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렇게 직각 삼각형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여기서도 직각 삼각형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8에서 6을 뺀 거예요. 여기가 2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들어 보면 이거는 6에서 5분의 24를 뺀 거니까 이 짧은 길이가 5분의
6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이제 식을 써보면 이 직각삼각형이랑 지금 요 아래쪽에 조그마한 직각삼각형이랑 닮음인 거니까 A 대 2라고 써볼게. A 대 2는 B 대 5분의 6이 된다. 이런 관계식을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뭐 5분의 6A는 2B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여기다가 6분의 5를 곱하시면 A는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B가 되면서 이 A와 B가 몇 대 몇인지를 밝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그냥 다 공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공식을 아마 이제 바로 떠올릴 수가 있을 건데, 내가 여기서 평행선으로 딱 잘랐을 때 이게 M 동그라미고요, 여기가 N 동그라미고, 요 길이를 뭐 예를 들어서 문자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를 그냥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요 가운데 길이 구하는 거 할 줄 알죠? 이게 결국에 닮음으로 봐도 닮음 개념을 가지고 내분 개념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 A와 B를 여기를 A라고 할까요? M 대 N으로 내분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내분 공식을 써보면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로 곱하는 거죠. 크로스로 곱하는 거. 그래서 여기 MB 더하기 NA가 된다. 그게 근데 여기서 어떤 역할이었어? 이 길이가 지금 P가 양수인 케이스니까 우리 그냥 이 길이 자체가 P였고, 뭐 음수였다고 해도 절대값을 붙이면 되겠죠. 이게 지금 2P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여볼게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두 점으로부터 사다리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직각인 사다리꼴, 직각 사다리꼴이라고 부르죠. 직각 사다리꼴의 이미지가 딱 그려져야 되는 것이고, 평행선이 3개나 등장했기 때문에 닮음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마무리를 좀 지어주면, 여기도 내가 한번 이렇게 닫아볼게.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닫는 순간 이 전체적인 그림이 직사각형이고, 거기서 직각 삼각형을 빼낸 직각 사다리꼴이 남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고요. 거기 그림에다가 입히든 아니면 따로 그리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면 요 두 점으로부터 크게 직사각형의 이미지, 준선까지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직사각형이 직각 사다리꼴과 직각 삼각형 두 개로 나뉘는 그림이 이미지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식을 막 쓰지 않더라도 그냥 기하적으로 닮은 관계를 좀 이용해가지고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겠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언제 한번 공식으로 다 정리해 줄 건데, 처음부터 나는 공식을 얘기해 주고 싶진 않아. 나중에 우리 실전으로 가시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뭐 이런 걸 다 미지수로 두고 공식도 만들어 보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력을 늘리는 과정인 거니까 계속 그림을 좀 그림으로 관찰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이 길이를 실제로 구해보래.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뭐 지금 사실 이 문제는 끝이 난 거지? 어떻게 했어? 끝났어요. 8, 5분의 24, 5분의 24. 결국엔 이 두 개의 길이의 합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될 거니까 5분의 64가 답이 되겠네요. 5분의 64가. 그래서 이 이미지를 잘 좀 기억을 해두시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면 그 두 교점이 포물선 위에 점인 거니까 정의를 접목을 시켜봤을 때 결국엔 직각 사다리꼴과 직각 삼각형이 합쳐진 직사각형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겠구나. 우리가 평행선들을 통해서 닮음도 적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혹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을까요? 기울기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어떻게 그래?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당연히. 이거를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요 길이는 구할 수 있는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두 변을 지금 구한 상황이잖아. 여기 A가 지금 8이었던 거고 요 길이가 8이었던 거고 이 길이는 얼마야? 전체 8. 이게 지금 직사각형의 이미지니까 8에서 6을 빼 2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그럼 사실상 이 길이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는 거죠. 64에서 4를 빼니까 루트 60, 2루트 15가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뭐 이 작은 걸로 푸나 큰 걸로 푸나 2분의 2루트 15니까 루트 15가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이런 것도 문제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뭐 말하는지 알겠지?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지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결국에 이 기하적인 이미지를 잘 구축을 해놓으면 유형을 어떤 식으로 물어보더라도 다 답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를 좀 할게요. 포용선에서 거기 63번으로 가볼게요. 63번 마지막 우리 유형이 있는데 63번입니다. 자, 우리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오케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0,4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원 먼저 그릴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y축이고요.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는 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축에 접하는 원. 공통사 투명이지 이것도. 여기 이 원의 중심의 좌표. 항상 원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 문제가 나오면 중심하고 반지름은 반드시 살피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x축에 접한다라는 건 이 원의 중심의 y좌표가 지금 일사분면이니까 y좌표가 그대로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좌표가 안 나와 있는데요. 0,4 여기가 a가 0,4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P 0,4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 중심이 변수구나. 중심이 x, y인데 이때 x, y의 자취의 방정식, 즉 이 x, y의 관계식을 작성해봐라 라는 얘기겠지. 이 0,4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어떤 원의 중심의 자취를 구해봐라 라는 거니까 결국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 x와 y의 무슨 식? 관계식을 작성해야 되는 얘기죠. 관계식. 자, 그러면 관계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x와 y가 들어간 등식을 만들어야 돼. 등식을. 근데 여기서 반드시 성립시키라고 하는 거는 0,4를 지나야 된다라고 했어. 그치? 그리고 x축에 접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정보와 이 접한다는 정보를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직관적으로 그냥 써볼게. 우리가 여기를 지나다면 어쨌든 얘가 원 위의 점이라는 얘기니까 내가 이 x, y라는 원의 중심, 변수가 들어간 원의 중심이랑 a를 연결했을 때 이 길이도 원의 반지름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 x, y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접점까지의 수직 거리, 접점까지의 이 거리도 반지름이 되겠죠.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인 거니까 그거 자체를 방정식으로 작성하면 이 x, y의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써볼게. 이 길이 뭐가 될까? 이 길이. 이 길이 뭐가 될까요? 우리 x랑 y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을까? 채원아 뭐야? y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y 값이 사실 절대값 y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얘는 일사분면에 그려지는 게 너무 자명한 상황이죠. x축에 접하면서 얘를 지나는데 이 아래쪽에서 접할 수는 없는 거야. 맞지? 아래쪽에서 접하는데 어떻게 0,4를 지나요?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y의 절대값 붙일 필요 없이 y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여기는
모르니까 그냥 0,4랑 x, y라는 걸 가지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x-0이 제곱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거죠. 이렇게. 그러면 끝이 났지. 우리 관계식, 성립하는 등식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얘랑 같다. 이 원의 반지름으로 같다라고 한다면 x, y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x좌표와 y좌표 이 p가 이루고 있는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야겠지. 이 성질,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어떻게 반영을 해야지 x랑 y랑 등호가 들어가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럼 거기 끝에 써볼게요. 이제 y는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 된다는 것이고 얘가 지금 뭐 정답이긴 한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꼴 자체가 이런 꼴이 아닌 거니까 일단 양변에 좀 제곱을 해볼게요. 루트가 없기 때문에 y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인 거고요. 여기 y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넘기면 없어지겠죠. 그 x제곱을 한번 좌변에다가 이거 자리 바꿔볼게요. x제곱을 좌변에 놔두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8y 더하기 16을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여기다가 쓰면 되겠지. 얼마야? 8y 마이너스 플러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된다. 근데 이 꼬라지 우리가 많이 본 꼬라지이죠. x제곱 은꼴로 정리하면서 y에 대한 그냥 1차식이 나왔고 심지어 얘는 아주 이쁘게 8로 묶여요. 8로 묶여서 y-2가 되고 또 얘는 4까지 빼내서 4 곱하기 2 곱하기 y-2가 된다는 거니까 결국에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의 중심 x, y의 자취가 포물선이 된다는 얘기지. 그 포물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써보자. x제곱은 4 곱하기 2 곱하기 y-2인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0,2. 항상 x쪽을 0으로, y쪽을 0으로 제로값과 제로값이 꼭지점 좌표가 될 거고 0,2가 어디에 찍히냐? 0,2는 지금 여기에 중간 정도에 찍힌다는 얘기지. 여기. 그 다음에 얘는 y축 방향으로 팔을 쏠 건데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p값이 플러스 2예요. 플러스 2. 그러면 여기 꼭지점으로부터 이만큼 올라간 지점이 초점이라는 얘기인데 얘가 초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초점을 휘감는 형태로 두 칸 한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그림. 그리고 준선은 우리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결국엔 이 x축이 준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x축 준선. 이렇게 공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지. 얘는 그런데 이걸 이미지로 상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식적으로 식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해석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자취의 반원식은 애초에 공통수학 2에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기하 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63번까지 하면서 우리 포물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마무리를 했고 65번을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면서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 65번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푸신 분들은 쉬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55분에 시작할게요.